안녕하세요. 국고처 3부의 권미정입니다. 한 달 내내 위기라는 말만 반복됐던 11월입니다. 하지만 바닥을 찍었냐라는 질문에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11월 마지막 날 결국 큰 폭으로 하락했던 우리 증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들 오늘도 직접 듣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현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11월의 마지막 주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 조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뭐 사실 한 주 동안 시장 분위기 좀 좋지 않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고민도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증시가 좀 올라오는 분위기였지만 뭐 다시 좀 빠지면서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뭐 이 시간 통해서 차분히 한번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해결책을 바라고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우선 미국장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 연휴로 3.5일만 장이 열렸는데요. 그중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던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워낙 미국 시장을 또 잘 보시다 보니 시청자분들이 사실 한국 시장에 또 한국 시장이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미국 시장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맞아요.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사실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방송 시작 전에 일단 코인도. 네. 자, 먼저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미국 증시는 이번 한 주 동안의 분위기 괜찮았어요. 다만 이제 추수감사절 이걸로 전날에는 이제 반나절 열렸고요. 전체적으로 좀 올랐더라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고점을 좀 넘어섰죠. S&P 500도 넘어섰고 최근에 좀 숨고르기 보였던 빅테크 기술주들도 전반적으로 조금 좀 오르고 S&P 500개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한 450개 정도 종목이 사실 모두 다 신고가죠. 미국 시장 분위기가 그만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 주식들 관심 있게 하시는 분들 좀 많은데 뭐 지금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뭐 특별한 내용들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간밤에는. 그래서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트를 보시면은 요거는 다우존스 산업지수. 자, 고점 넘어서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언제까지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것 같아? 뭐 앞으로 금리도 좀 내릴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계속해서 가질 것 같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한 1월 정도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임 뭐 이전까지는 기대감을 반영하더라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맞겠다. 뭐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어, 이미 올해 많이 올랐던 뭐 빅테크나 뭐 소위 그런 뭐 기술주라든지 뭐 많이 올랐던 이런 종목군들 외에도 이미 중소형 장세가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정말 많은 종목을 여기서 다루기 힘들어서 그렇지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S&P 500도 고점을 이렇게 좀 다시 넘겨 세워주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반영을 해주고 있다. 당장의 고점 시그널도 없고 당장 큰 변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나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스닥은 아직은 전고점대에 조금 막혀 있는 이런 분위기지만 기본적으로 뭐 올해 전반적으로 상승세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볼 거는 뭐냐면 미국 주식들 중에서도 그동안에 많이 주목받지 못했던 이런 중소형주들, 그다음에 저 밑바닥에 있는 종목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이미 추세적으로 가고 있는 종목은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이쪽은 사실 좀 중장기로 가기에 좀 투자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주식 몇 가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한 2가지 정도만 보도록 할 텐데 하나는 계속해서 밀어드리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예. 자, 우리가 테슬라를 지난 10월에 제가 200달러 초 220, 230, 또 250달러 아래에서 반년을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한 6개월 정도를 보유하시라고 그랬고요. 이게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큰 흐름으로 보면 2021년에 만들었던 고점이 대략 415달러 정도 되는데 이 415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좀 높다. 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테슬라도 제가 볼 때는 400달러 이상으로 계속 가져야 될 것 같고 장기 투자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앞에 방송 보니까 우리 김종철 소장님도 이 종목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대기하면서 좀 봤더니 이 마라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예, 마라홀딩스. 자, 이 종목은 채굴 업체죠. 근데 최근 뭐 비트코인이 이제 원화로는 한 1억 3천대에서 1억 4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 가상화폐 시장이 뭐 사실 더 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더 오를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큰 분기점은 트럼프 취임 전이 될 가능성 지금 기대감 반영하고 있죠. 그때쯤 되면 좀 빠질 수도 있겠고 하지만 취임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임기 내내 좋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어찌됐든 이 마라홀딩스는 채굴 업체예요. 예, 비트코인 17,000개 정도를 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가파르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지금 언제 반영할 것이냐? 그래서 4분기에 반영한다라는 거죠. 내년 연초에 실적이 나오겠죠. 그거 반영하겠죠. 또 하나는 마라홀딩스. 어찌됐든 이 채굴업체다 보니까 엄청난 뭐 사실 이 지금 마라홀딩스의 뭐 지금 뭐 GPU 그러니까 또 데이터 센터로 언제든지 이제 전환이 가능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라홀딩스 주가 자체가 지금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조만간 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연초까지 한번 좀 길게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미국 주식은 여기까지 하고 국내 증시 얘기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사실 우리 시장이죠. 자조와 냉대가 가득한 우리 시장입니다. 가격이 싸다 외에는 시장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와중에 지난주 엔터와 인터넷 그리고 일부 게임주들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바닥을 그래도 잘 잡아주신 섹터인데요. 국내장 한 주도 복귀를 네, 해볼까요? 맞아요. 사실 시장 분위기가 국내 시장 분위기가 뭐 전반적으로 좀 다운이 돼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증시 많이 빠졌잖아요. 네. 사실 이번 주 보니까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 전망도 하향을 했고 2.1에서 1.9. 네. 그다음에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들 뭐 소비, 생산, 투자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다가 일본 엔도 지금 154엔에서 149가 같이 떨어지면서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또 다시 우려감도 좀 생기는 이런 상황이고 뭐 대중 반도체 규제도 좀 완화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뭐 상대적으로 악재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계속 팔고 있고 전체적으로 여기서 모멘텀이 될 만한 것들이 좀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점점 더 좀 작은 섹터나 아니면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서 반짝거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힘든 뭐 시장 대응을 좀 하고 계시는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주식을 이렇게 하시면서 앞서 우리 좀 얘기했었던 뭐 대체 투자 무엇이 될 것이냐. 뭐 사실 부동산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지금 당장 그런 건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미국 주식도 대체 투자가 되는 거고요. 대한 투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소위 가상화폐 이쪽도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 있게 가져가시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뭐 지금 상황은 뭐 그런 부분으로 좀 연계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드릴 거는 이제 뭐 요거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인데요. 코스피가 지금 2,400단을 사실 지난 8월 달에 한번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경기 침체 우려, 그다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모두 반영해서 진짜 대폭락이 있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11월에 이렇게 좀 좋지 않았다가 반등이 좀 나와서 지난주 흐름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이번 주 스물스물 좀 조금 좀 무겁게 움직이다가 주말장에 크게 좀 빠졌는데 야, 당장에는 지수가 조금 더 좀 조정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지수는 좀 논할 게 크지 않다. 지수는 2,400과 2,400 아래를 뭐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좀 다시 있어 보이고 물론 여기에서 크게 뭐 부러질 수 있는 뭐 이렇게 본다라기보다는 저점을 뭐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좀 터프하게 한동안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당장 국내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이번에 하느니 금리를 한 단계 내렸잖아요. 사실 쉽게 할 수 없는 결정이었는데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거죠. 예.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전저점 부근에 걸쳐 있는데 사실 뭐 아직까지 확고하게 돌릴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시그널은 안 나오고 다만 전저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알테오젠이나 에코프로 BM 시총 상위 1, 2위가 변동성을 좀 만들었는데 일단 에코프로 BM도 저점권을 좀 만들 것 같고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사실 좀 빠져가지고 뭐 지금부터는 좀 진정될 수도 있으니까 예. 자 이게 일단은 뭐 지수는 그렇게 보시자고요. 지금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전략은 뭐냐면 저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앵커께서도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우리 사실 지난달부터 바닥 섹터에서 밀었던 것들은 뭐 엔터, 게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랑 전혀 상관없이 어찌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나 머스크 트레이드가 상당히 지금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변동이 굉장히 크죠. 뭐 갈 듯해서 쫓아가면 다시 물리고 그런데 그래서 진득하게 갈 수 있는 바닥 섹터에 있는 것들을 진득하니 모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섹터 중에서 오늘 한 5개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엔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게임, 그리고 사실 바이오 쪽도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금리는 좀 내릴 거고 추가적으로 내년도 내릴 거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2025년 새해가 되면 조금 분위기가 바뀔 것 같다. 저가 매력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실 당장 크게 뭐 수출 쪽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게 변수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기조가 좀 낮아지면 결국엔 바이오 쪽은 지금 낙폭과대 매력이 다시 부각될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2차 전지 쪽은 지금 바닥인데 잡음과 진통이 좀 있지만 뭐 더 나빠질 게 일단 없는 상황이죠. 다만 당장 강하게 돌려야 될 모멘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기간 조정 구간인데 이 기간 조정이 연말 지나고 연초 지나면 일단 뭐 새해 들어서는 바닥 탈출을 좀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AI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뭐 일반 뭐 AI 쪽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의료용 AI도 상당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용 AI도 뭐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XAI 여기에서도 자회사죠. 네. 여기서도 사실 의료 뭐 예를 들어서 뭐 MRI 자료라든지 뭐 이런 거 가면 이제 AI 플랫폼, 의료용 플랫폼들이 이거를 잘 분석해 줄 것이고 뭐 이런 멘트도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루닉 같은 경우도 아스트라제네카하고도 같이 손을 잡고 그 외의 종목군들도 바닥을 탈출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한 이 5가지 섹터 정도는 계속해서 좀 관심권에 좀 두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첫 번째 이제 이 중에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쪽에서 JYP 엔터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 JYP 우리가 엔터주를 제가 처음 바닥을 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바닥 얘기를 드린 게 지난 10월 초입니다. 10월 초. 제가 그때 이제 호주 출장을 좀 다녀왔는데 다녀오기 전에 이제 엔터 게임 이런 쪽이 이제 서서히 바닥 탈출을 할 것이다.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 JYP 엔터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한 5만 원대에서 지금 7만 원대 이렇게 왔는데 이걸 주간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한 3주 정도 양봉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분명히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 엔터주 전반으로는 실적도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소속사별 대표 아티스트들이 이제 활동도 재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시장 분위기를 감안해 보니까 소위 시장의 메이저 세력들은 이쪽에 계속해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연기금 뭐 계속 저는 이쪽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왜? 바닥주 투자할 때는 연기금이 꾸준하게 사 모으느냐, 사기 시작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JYP 엔터고요. YG 엔터도 한번 보실래요? 이거 YG 엔터입니다. 일간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 10월이 여기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블랙핑크 활동 내년에 예, 한다고 그렇죠. 하죠. 그리고 뭐 최근에 GD도 다시 또 마마 통해서 이제 컴백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엔터주 쪽에서 뭐 YG 엔터도 바닥은 쳤고 이건 주봉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올라오고 있죠. 자, SM도 보겠습니다. SM. 자, SM.
SM도 주봉인데요. 주봉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난 10월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11월이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7만 원대 된 게 지금 현재 8만 원 중반 정도 가고 있는데 역시 SM도 수급을 보면 계속해서 기관 투자들이나 연기금이나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어제 하이브 악재가 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는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제 저는 하이브 뉴진스가 이제 전속계약 해지 소식이 좀 나오면서 근데 이게 잡음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지금 어도어하고 하이브하고 이제 잡음이 오래됐다. 근데 그 잡음이 어제 일단락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추가적으로 더 이상 악재가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소송전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장초 시가가 사야 되는 역발상으로 사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의견을 드렸어요. 결국에 하이브는 내년 6월 BTS 완전체가 우리가 이제 뭐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감이 이제 스물스물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이다. 다만 엔터 업종이 지금 꺼지고 있는 상황이면 어제 더 악재가 됐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일단 가장 최악의 악재. 그동안 우리가 전속계약 해지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게 어제 나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반영하는 재료는 악재는 어제 나온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오히려 하이브 주가가 좀 빠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좀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좀 보시고요. 다음 얘기를 좀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게임주 쪽 얘기를 좀 할 텐데 게임주 쪽은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NC소프트 10년 만에 바닥이 왔다. 그리고 관련한 게임주들 얘기를 좀 많이 이렇게 좀 드렸었는데요. 제가 2025년 내년에 게임주는 살아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좋지 않았죠. 실적은 뭐 거의 뭐 반토막에 반토막에 반토막 이런 식으로 나버렸어요. 주가는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 2, 3년 정도 주가 조정을 받았고 근데 올해가 일단 바닥을 만드는 해다. 그것도 올해 하반기. 내년에는 조금 돌아서는 게 될 것이다. 내년에는 기대작들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최근에 중국이 이제 판호제계도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한령 완화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시장 판을 보니까 소위 메이저 수급이 좀 붙는 이런 쪽으로 좋은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엔터주가 아니 게임주가 그런 쪽에 좀 편승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NC소프트를 지난 10월에 제가 무슨 얘기 드렸냐면 10년 만에 기회가 왔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때 종목 상담할 때 어느 어머니가 NC소프트 손실을 좀 봤다. 저도 기억이 나요. 손실폭이 굉장히 크셔서 예, 그랬는데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슬슬 바닥을 치고 잘 붙들고 계십시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 접근해야 되는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가 이제 10월달 이때예요. 대략 주가는 19만 원, 20만 원, 21만 원인데 지금은 한 24만 원짜리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NC소프트의 수급 동향을 보면 뭐 이렇습니다. 근데 최근 연기금 쪽 보시게 되면 대략 10월 달에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샀고요. 그래서 한 40거래일 중에서 최근에 보니까 한 30거래일을 거의 순매수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살 거라고 봐요. 일단 실적은 턴어라운드하고 주가는 바닥을 쳤고 내년도 신장 모멘텀도 NC소프트부터 해서 뭐 위메이드, 컴투스 모두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그 기대작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해서 대폭 살아나는 게 이제 내년입니다. 근데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NC소프트도 박스권을 넘었어요. 23만 원을 넘어섰고, 뭐 NC소프트, 그다음에 뭐 컴투스, 위메이드 이런 쪽도 P2E 쪽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그래서 잠깐 뭐 차트만 한번 보게 되면, 이거는 위메이드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위메이드 대략 요쯤인 것 같아요. 요때. 자, 여기가 변곡점입니다. 우리 게임 쪽에서는 NC소프트, 컴투스, 위메이드가 저는 바닥으로 이제 보고 있다. 위메이드도 차근히 가고 있죠. 최근에 위믹스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섰다가 지금 한 1,800원 정도 다시 내려왔는데 다시 2,000원 트라이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P2E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되겠고 내년 초에 위메이드의 신작 그 레전드 오브 이미르라고 이거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인데 여전히 지금 이제 가상화폐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주목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 컴투스도 바닥을 쳤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4만 원대에서 지금 거의 뭐 4만 8천 원 정도 올라왔는데 역시 이들 종목에 뭐 사실 뭐 수급 동향 보시면 시장 빠지는 수급하고 좀 다르게 계속해서 붙고 있어요. 그래서 컴투스도 상당히 좀 주목을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엔터주드라고 이제 게임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바이오하고 또 AI 그리고 뭐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해서는 잠시 뒤에 제가 오늘은 드라이빙 토크를 10시 10분 요즘에 지금 진행을 할 건데 그때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